외도하는 상대가 내 배우자보다 연상이면 동메달, 외도하는 상대가 내 배우자와 동갑이거나 비슷한 나이면 은메달, 외도하는 상대가 내 배우자보다 연하면 금메달. 결혼했음에도 불구하고 연하든 동갑이든 연상이든 외도할 상대 자체가 아예 없다면 그건 목메달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불륜이 흔해진 세상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목메달이라는 이 말이 우습게 들리십니까? 웃기면서도 참으로 씁쓸한 문장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다룰 이야기는 바람둥이의 관상에 관한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세상에 바람둥이를 알 수 있는 관상은 없다. 그럼에도 불륜을 저지르는 남자들의 특징 몇 가지를 거론하자면 대략 이렇습니다. 첫 번째, 통장 잔고가 빵빵하고 먹고 살만하면 안정감을 느낀 남자는 헛짓거리를 합니다. 두 번째, 누군가에게 잘 보이고 싶어 몸을 가꾸고 외모를 신경 쓰는 남자도 의심하십시오. 세 번째, 유머 감각이 뛰어나고 입담이 좋은 남자도 다른 여자들이 가만두지 않습니다. 주의 깊게 살피시기를 바랍니다. 어쨌건 행복한 결혼 생활이나 남녀가 좋은 인연을 오랫동안 유지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이렇게 하셔야 합니다. 본능에 충실한 게 다가 아니니 절제를 배우시고 결핍을 채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배우자나 가정에 대한 책임의식과 옆 사람에게 상처 주지 않을 도덕적 사고방식이 함께 동반되어야겠죠. 남녀관계나 부부관계에서는 사랑도 중요하지만 책임감 역시 빼놓을 수 없지 않습니까? 오늘은 불륜의 여러 이유 중 한 가지를 깊이 있게 다뤄보고자 합니다. 처음부터 바람 피울 생각으로 결혼한 남자는 이 세상에 거의 없을 겁니다. 처음엔 다들 착한 남자였습니다. 가정을 지키려고 했고 내 아이를 책임지려고 했고 밖에 나가 무슨 일이 있어도 이혼만 하지 않으려 했을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구조, 즉 집안의 생태계가 바뀝니다. 집은 쉬는 곳이 아니라 버텨야만 하는 공간이 되었고 부부 사이의 대화는 줄어들고 감정은 무책임하게 방치됩니다. 나는 어느덧 나이를 먹었고 아직도 돈 버는 기계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따뜻한 식사보다 와이프는 나에게 오늘 또 전자레인지에 돌린 햇반을 차려줍니다. 밖에서 돈을 벌고 퇴근한 남편들은 집에서 아이보다 아래인 서열로 밀려납니다. 오늘 고생했어. 아내는 다정한 말 한마디가 아니라 고막이 따가운 잔소리부터 늘어놓습니다. 심지어 서서 볼일을 보면 소변이 변기에 튀니 앉아서 해결하려고 닥달합니다. 그나마 남아있던 마지막 남성성마저 일반적으로 말살당합니다. 이제 그 남자는 어디로 가야만 할까요? 이 집구석에 그가 갈 곳은 오직 화장실뿐입니다. 뚜껑 내린 변기 위는 소파를 대신하는 우리 남편들의 안식처가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당신이 데리고 있는 착한 남자는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왜군이 조선을 침략했으니 의병을 결성하고 항전할 준비를 시작해야겠죠. 중요한 건 착한 늑대가 갑자기 나쁜 늑대가 되었다는 변화가 아니라 환경이 바뀌었다는 점입니다. 바로 집안의 생태계가 변했다는 것이죠. 참고로 남자는 다 늑대입니다. 단지 우리는 착한 늑대와 결혼하느냐 나쁜 늑대와 결혼하느냐는 선택적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40대, 50대가 되면 남자는 밖에서도 밀립니다. 음식을 먹을 때 흘리지 않았던 사람이 40대, 50대가 되면 칠칠치 못하게 흘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옷도 지저분해집니다. 회사에서는 젊은 사람이 치고 올라오고 몸은 예전 같지 않고 여성 호르몬이 나오는지 이제는 말 한마디가 매우 조심스러워집니다. 남성성이라고는 어디로 사라졌는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제 여자는 여자가 아니라 지구를 침략하기 위해 다가오는 외계 종족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내 아이들도 엄마들과 쿵짝이 잘 맞는지 엄마들과만 소통합니다. 그런데 집에 와서도 위로받지 못하면 늑대는 점점 더 굶주림에 허덕입니다. 그때 하늘이 내려준 운명처럼 혹은 기적적으로 내 배우자 옆에 예비 내연녀가 나타납니다. 여러분들께서 김치로 귀싸대기를 치고 싶어하는 그 악녀가 말입니다. 그 악녀는 당신 남편들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한 경우일 수도 있고 우연처럼 다가온 경우일 수도 있습니다. 내연녀가 당신 남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요즘 많이 힘들었죠? 그 나이에 그 정도면 되게 잘 버티신 거예요. 어머머, 사모님 정말 너무했다. 저는 사장님이 옳다고 봐요. 와우, 사장님은 아직도 멋있으세요. 이 말이 잠자는 늑대의 본능을 깨우는 게 아닙니다. 남편들의 허기를 건드린 겁니다. 그래서 다시 말합니다. 바람, 즉 불륜은 성격의 문제가 아닙니다. 남성성을 어필할 수 없는 집안 구조, 생태계의 문제인 겁니다. 오늘 말하려고 하는 게 바로 집안의 생태계입니다. 80년대, 90년대 외도는 지금과는 성질이 사뭇 달랐습니다. 그때 남자라면 당연하게 시도하는 필수 코스가 불륜이었죠. 참으로 야만적인 시대였습니다. 경제력, 사회적 위치, 권력을 가진 남자가 밖에서 욕구를 해소했습니다. 그래서 외도는 일부 잘나가는 남자들의 절대적 특권이었습니다. 2000년대 이후에는 모든 게 급속도로 변합니다. 요즘 외도는 남자가 강해져서 생기는 게 절대 아닙니다. 물론 예외도 있겠죠. 하지만 오늘은 그것을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요즘 외도의 특징은 내 연녀를 어디서든 쉽게 만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사람 만나기가 쉬워진 세상이라는 거죠. 더욱이 요즘은 사회가 외롭기까지 합니다. 카톡, 메시지, SNS, 굳이 필사적으로 노력하지 않아도 어디서든 쉬운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외로운 사람끼리 말보다 몸이 먼저 엮입니다. 그래서 요즘 외도는 더 깊고 더 오래가고 더욱 은밀해서 끊어내기가 어렵습니다. 이건 남자들이 영악해지고 근본이 나빠져서가 아니라
먹잇감이 너무 가까워진 외로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이대별로 보면 불륜의 이유는 확연히 나뉩니다. 30대 남자는 인생에서 선택할 수 있는 길이 많다고 느끼는 시기라 여러 가능성을 두고 천천히 고민합니다. 그러니 한 사람에게 얽매이지 않고 다양한 만남을 추구하고 싶어 하죠. 40대 남자는 내가 아주 괜찮은 사람인가? 하고 자기 정체성을 확인받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 내가 쓸모있고 매력있는 사람인지 검증받고 싶은 마음에 다른 여자를 만나는 것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50대 남자는 혼자 남는 게 두려워지는 시기라 누군가 곁에 있어줄 사람을 찾고 싶어하는 마음이 커집니다. 결국 외로움을 피하고 안정감을 줄 대상을 찾고 싶어 하지요. 그렇다면 배우자 외도를 알았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감정대로 행동하시면 안 됩니다. 너는 원래 그런 쓰레기 같은 인간이었어.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네가 그러고도 사람 새끼야? 그건 문제를 해결하는 말이 아니라 남자의 생각을 멈추게 하는 압박입니다. 외도를 알았을 때 가장 먼저 봐야 할 건 이 사람이 착한 늑대였는지 나쁜 늑대였는지가 아닙니다. 지금 이놈이 혼자서 버틸 수 있는 심리 상태인지 아니면 어떠한 대상에 기대어 겨우 버티는 상태인지를 꼼꼼히 들여다봐야 합니다. 소리 지르고 추궁하고 당장 어떠한 결론을 내려 압박을 시도한다면 그 늑대는 당신이 보이지 않는 곳으로 소리소문 없이 도망칠 겁니다. 외도는 추궁하는 게 아니라 구조를 고쳐야 멈출 수 있습니다. 집안의 분위기 말입니다. 집안의 생태계 말입니다. 또한 증거를 확보하시고 곧바로 변호사에게 상담받기를 권합니다. 약은 약사에게, 병은 의사에게라는 말처럼 말이죠.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불륜을 저지르는 남자의 관상 따윈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남자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모두 다 늑대입니다. 다만 내가 착한 늑대와 결혼했느냐, 나쁜 늑대와 결혼했느냐, 그리고 그 남자 앞에 불륜이라는 전염병을 저지르는 바이러스가 있느냐 없느냐가 외도 유무의 차이를 만듭니다. 우리는 짐승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본능보다 책임을 선택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늑대를 잡으려 하지 마시고 굶주리지 않는 집안 구조를 만드십시오. 그게 쫀쫀한 남녀관계, 부부관계를 유지하는 가장 현실적인 정답이 될 겁니다. 또한 그게 행복한 결혼 생활의 기본 바탕이 될 겁니다. 덧붙여 아버지께 이런 말을 남기고 싶습니다. 아버지, 어머니께 잘하세요. 더 이상 사고치시면 안 됩니다.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콘텐츠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소중한 시간 투자하셔서 긴 시간 시청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올 한 해 잘 마무리하시고 다음 시간에 또 뵀으면 좋겠습니다.